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무겁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밤새 푹 잤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쳐 있는 경험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손발이 붓고 얼굴이 탁해 보인다고 걱정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소변에 거품이 자주 보여 불안해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35년간 내과 의사로 진료하며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왔습니다. 환자분들의 첫말은 비슷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신호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오후가 되면 얼굴이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결국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관리해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문제가 있어도 쉽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신호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신장이 보내는 경고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지킬 수 있는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며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합니다. 몸속 염분과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임무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 나트륨이나 단백질이 많아도 신장이 조절해 줍니다. 피 속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걸러내는 것이지요. 만약 이 기능이 떨어지면 몸은 쉽게 붓고 피로는 더 깊어집니다. 신장은 또한 뼈를 단단하게 하는 비타민 D 활성에도 관여합니다. 혈액을 만드는 호르몬도 분비해 빈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신장이 건강해야 혈액도 뼈도 온몸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장이 아파도 쉽게 신호를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혹 피로하거나 소변에 이상이 보여야 겨우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위험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심장만큼이나 신장도 소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하면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모든 기관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신장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40대 이후부터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줄어든다는 것은 혈액을 걸러내는 힘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지고 염분이나 수분 조절도 불안정해집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거나 몸이 잘 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예전보다 자주 피곤하고 소변 양도 줄었어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로 치부할 수 있지만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의 40%가량은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겉으로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금씩 진행되는 변화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나중에야 단백뇨나 혈뇨가 발견되면 이미 신장에 큰 부담이 쌓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몸에서 작은 변화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노화와 신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소변의 변화입니다. 양이 줄거나 거품이 많아지고 색이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사실은 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나지 않는다면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눈이 퀭해지는 것도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손발에 붓기도 흔한 증상입니다. 오래 앉아 있지 않았는데도 발목이 자주 붓는다면 신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몸에 쌓인 물과 나트륨이 빠져나가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고혈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혈압이 쉽게 오르내리거나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된다면 신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새로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은 꼭 신장 검사를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정자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늘 건강검진에서 큰 문제 없다는 말을 들으셨는데 발이 자주 붓고 소변색이 진해져서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투석 치료를 시작해야 할 뻔했습니다. 이렇듯 신장의 이상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작은 변화를 통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스스로 몸의 신호를 세심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짠 음식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는 김치와 찌개가 빠지지 않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쌓이면 신장을 크게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소금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좁게 합니다. 그러면 신장은 더 강하게 일을 해야 하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특히 라면이나 가공식품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나친 고기 섭취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것은 결국 신장의 몫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 양을 조절하고 채소와 곡물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술과 흡연도 큰 위험 요소입니다. 술은 탈수를 일으켜 신장을 힘들게 하고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운동 부족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신장도 점차 약해집니다. 제가 만난 68세 이선우 어르신은 매일 저녁 라면과 맥주로 식사를 대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검사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조금씩 걷기 운동을 시작한 뒤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루 습관 하나하나가 신장 건강을 지키거나 해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먹는 한 끼, 앉아 보내는 몇 시간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은 서서히 그 기능을 잃어갑니다. 젊을 때는 같은 자극에도 회복력이 뛰어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작은 무리에도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둔해지면서 신장은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노폐물 처리 속도도 느려지고 몸속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또한 호르몬 분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신장은 적혈구 생성을 돕는 호르몬을 내보내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빈혈이 쉽게 생기고 피곤함이 늘어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신장 기능이 90% 가까이 유지되지만 다른 분은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72세 정미자 할머니는 평생 짠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 부종과 고혈압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바꾸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점차 회복하셨습니다.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관리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조금 더 일찍 주의를 기울였다면 훨씬 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생활을 조율해 나간다면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신장과 활기찬 삶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영향은 더 빠르고 깊게 다가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과도한 소금 섭취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높은 혈압은 신장 혈관을 손상시켜 기능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또 다른 위험은 수분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노폐물이 농축되어 돌이 생기거나 신장이 과부하를 받게 됩니다. 특히 고령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더 위험합니다. 무심코 먹는 약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통제나 특정 항생제를 오래 사용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회복이 더디게 만듭니다. 저는 68세 김순자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드셨는데 결국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투석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약을 끊고 치료 방식을 바꾸면서 겨우 악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습관은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매우 큽니다. 짠 음식을 조금 줄이고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도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다시 돌아보신다면 나중에 큰 병을 막는 가장 좋은 예방이 될 것입니다. 신장은 기능이 떨어져도 증상이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이미 많이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단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만으로도 신장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뇨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신장에 이상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도 역시 신장이 무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70세 이정호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불편이 없으셨는데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식단을 조절하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몇 분 투자로 신장을 지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은 기본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심한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짠 음식을 줄이면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이 편해집니다. 김치나 젓갈 같은 음식은 조금만 덜어 드시고 국물은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장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적당히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에 무리를 덜어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신장은 분명히 그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쉽게 복용하시지만 신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진통제를 오래 사용하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소염 진통제는 장기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편하게 복용하다가도 나중에 신장이 약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건강보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은 특정 성분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복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오히려 신장을 지켜줍니다. 이런 약은 꾸준히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자꾸 빼먹거나 임의로 중단하면 오히려 신장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께 강조합니다. 약은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몸을 지키지만 잘못 쓰면 해가 됩니다. 의사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이 신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신장이 쉴 틈을 얻지 못합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몸의 회복에 꼭 필요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싱겁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소와 과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칼륨이 많은 과일은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도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많은 땀을 흘리는 운동보다는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이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신장도 같이 피곤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술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조금씩 괜찮겠지 하다 보면 어느새 기능이 떨어집니다. 술은 줄이고 물은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결국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신장을 오래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피로라고 생각했던 증상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생활 습관의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도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소금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생활 습관이 병을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이 오래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지식과 실천이 삶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가볍고 맑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